자, 오늘은 아씨 아 죄송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를 보도록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1. 확률 밀도 함수 2. 정규 분포 3.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 자, 이렇게 세 개의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 되고요. 여기 뭐가 없어요? 이상률 변수에서 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없잖아.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빠진 지 꽤 됐고, 그래서 이 단원의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갖고 쓰면 되고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부터 볼 건데, 연속 확률 변수는 저번에 얘기했듯 확률 변수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쭉 붙어져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가 1에서 5까지의 값을 가진다고 칩시다. 그럼 실제 x로 채택될 수 있는 수는 몇 개? 몇 개가 아니지.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엄청 많아. 모수이 많죠. 모수이 많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 딱 1이 나올 확률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몇일 것 같아요? 0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특정 포인트에서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몇이다? 0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확률이 제공되냐면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근데 참고로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이나 이런 확률이나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똑같지 않을까요? 이런 확률도 똑같을 테고. 그지? 어차피 특정 포인트에서의 확률은 몇이니까? 0이니까. 그지?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는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그 수를 그냥 뭐 하면 됐어? 대입하면 되죠. 예를 들어 어떤 확률 질량 함수가 6분의 1 x였어. 그럼 x에 1 넣으면 그냥 1이 나올 확률, 2 넣으면 2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 근데 얘는 특정 포인트의 확률이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구간 사이의 확률을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구하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고 fx라고 씁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결국은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쳤을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뭐 예를 들어 여기가 4라고 쳐볼까요? 그러면 4에서 5 사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이 넓이와 어때지도록? 같아지도록 정의된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사이의 함수 사이와 x축 사이와의 넓이를 확률로 세팅해 놓은 그런 애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 넓이는 몇일 것 같아요? 당연히 1이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이건 약속이야. 항상 0 이상의 값만 정의된다. 그러니까 치역이 0 이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음수인 일은 있지 않아요. 그런 거는. 자, 그러면은 어떤 함수와 x축 사이와의 넓이를 이제 확률로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걸 구하기 되게 좋은 도구를 우린 배우지 않았나요? 적분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구하도록 이제 우리가 제공되어 있는 함수긴 한데 그냥 값을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함수와 누구 사이와의 넓이, x축 사이와의 넓이가 그 구간 내에서의 확률이 되도록 지정된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정규분포 봅시다. 정규분포는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m은 뭐예요?
평균이고 시그마는 당연히 표준 편차겠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이나 시그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제에서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구하는 걸 교육과정에서 빼먹어서 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확률 변수랑 이제 얘랑 곱해갖고 적분하면 되거든. 근데 뭐 몰라도 되고. 자, 그래서 정규분포라는 거는 정규분포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규분포는 어떤 그 확률 변수의 분포가 평균 인근에 엄청 많이 모여 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자료들이 이렇게 이제 더 적어지는 그런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일상생활에 있는 대부분의 애들이 정규분포를 따르죠.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키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요새 뭐 키가 한 174 된다고 치면은 당연히 길거리에 가면은 174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 제일 많겠죠. 그리고 190 넘는 사람들은 엄청 적겠지. 뭐 150 미친 사람도 엄청 적겠죠. 그지? 그니까 190 이상의 키를 바라는 것은 마치 150 이하의 키를 바라는 것과 이제 같은 확률이니까 비현실적이다. 각성하세요. 그런 분들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알겠지, 가연아? 그만큼 드문 확률이다 이런 거야. 그렇습니다. 190 너무 크지 않나? 그렇게 치면은 180을 바라는 건 또 이제 160 한 8을 바라는 것과 비슷하니까 180 정도는 현실적일 수도, 그지? 이 정도 갑자기 네 이런 얘기 하면 또 이제 불편하실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제 좀 긁히네요. 네, 이런 걸 하면서 나도 긁혀. 그렇지, 나도 긁히니까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요. 평균이 제일 좋은 거야. 자, 근데 내가 이제 정규분포를 느낌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잖아. 평균 인근에 많이 모여있다. 근데 이제 느낌적으로라고 하면 당연히 어때요? 좀 너무 수학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수학적으로 정의해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대체 뭐야 이게? 애매하죠? 그지? 그래서 저 식은 당연히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변수가 x죠. 그리고 다른 데 다 찾아봐도 x가 없지. 그럼 얘만 딱 생각해 봤을 때 x 빼기 m의 제곱이면 x에 m 플러스 알파는 나 m 마이너스 알파는 나 값이 어때죠?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x는 m에 대하여 대칭이겠구나. 이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대충 2.7 정도 되는 숫자거든. 그럼 지수가 커지면 당연 전체도 커지고 이건 증가하는 형태니까, 그지? 이게 작아지면 전체가 어때죠? 작아지지. 근데 평균을 기준으로 키우면은 이 절대값이 커지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때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럼 내가 그냥 x에 극단적으로 한 1억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억의 제곱 막 이런 느낌 아니야? 그치? 그럼 2의 마이너스 1억의 제곱이면 엄청 작지. 그래도 누구보다 크긴 해? 0보다 크긴 하죠. 그래서 그래프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지만 0보다 큰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대칭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인데, 자 어쨌든 얘는 확률 밀도 함수죠. 그럼 x축 사이와의 넓이가 곧 뭐인 거야? 확률인 거지. 그럼 전체 넓이가 몇일까요? 1이겠죠. 대칭이네요. 그럼 반반의 넓이는 0.5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어떤 식의 그 이동을 가지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 일단 m은 평균이죠. 그러면 평균이 크고 나머지가 그대로 있다면 당연히 그냥 이 축이 어디로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평균이 커지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평균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그마 표준 편차는 이 시그마나 표준 편차나 분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뭐 그냥 의미에 해당하는 삼포도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결국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삼포도의 종류 중 하나잖아.
산포도는 퍼져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고 산포도 값이 작다는 얘기는 평균에 모여 있다는 거야 아니면 평균에 멀리 있다는 거야? 평균에 모여 있다 이런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평균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평균 인근에 있을 확률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높이가 더 커야 평균 인근에 동일하게 있을 확률이 더 커지겠죠. 오케이? 근데 전체 넓이는 몇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돼? 1로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언젠가 따라잡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결국은 시그마가 작아지면 평균 인근에서 높이가 높아지고 그럼 시그마가 커지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되겠죠. 평균에서 멀리 있는 자료들이 더 커지고 평균 인근에 어떠해진다? 좀 줄어든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봐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부분에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이 넓이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직선도 아니니까 당연히 뭐 기본도형 넓이로 구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걸 적분하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부분의 넓이들을 미리 조사를 해놓고 그 조사한 걸 토대로 이제 확률을 구하라고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 무수히 많은 자료들은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당연히 어떨 것 같아요? 다 다르겠죠 웬만하면. 그지? 다 다르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매번 다 다르게 생겼는데 미리 조사해 놓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를 분포를 먼저 기준을 세운 다음에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확률을 미리 조사를 해놓는다. 그 다음에 모든 정규분포를 그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로 변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낼 수 있으면은 그냥 이 미리 조사해놓은 거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확률을 구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고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라지 Z로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있어. 그럼 내가 얘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은 얘를 얘로 변환해서 이 x의 범위를 z의 범위로 바꿔. 그 다음에 얘에 해당하는 확률의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지. 얘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어디에 나와 있고요. 문제들이 제공되어 있고요. 결국 우리는 변환하는 공식이랑 방법만 알면 되는 거잖아.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 표준화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x를 z로 바꾸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네, 왜 그런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내가 얘의 평균을 구해보잖아. 그럼 어차피 시그마랑 m은 상수잖아.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m 아니야? 몇이 돼? 0이 되겠네. 똑같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게 vx 아닌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짓을 하면 평균이 몇으로 바뀌고 언제나 0으로 바뀌고요. 표준 편차가 언제나 1로 바뀐다가 확정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떤 10,2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가 10 이상 12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평균을 빼고 여기서 표준 편차를 나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은 다 어떤 식이야? 다 똑같은 식이죠. 그냥 형태만 바꾼 거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sorry x다. 이것도 x다. 큰일 날 뻔. x 이렇게 됐고 이게 뭐야 이게? Z. 이게 z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식과 동일한 식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은 식이네. 근데 z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 표준정규분포의 표에서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넓이만 조사해 줄 수 있으면 그냥 이 확률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정규분포 해석하는 건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거 사실 이건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뭐 반반 이용하고 뭐 몇 이상이면은 0.5에서 빼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정리를 하고 3번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문제들을 좀 이제 볼 건데 아까 질문 들어온 문제부터 하나씩 좀 봅시다. 267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B 이하의 확률에서 이상의 확률을 뺐더니 몇이 나왔다? 4분의 1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두 개를 더하면 몇이야? 1이죠. 네. 그지? 그러니까 8분의 5랑 8분의 3이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루트 5 이하의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직접 수식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5대 3이지. 네. 그리고 전체 넓이가 몇이니까? 1이니까 뭐 2분의 1 AC가 1이다 이 정도씩 세울 수 있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직방을 찾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좀 비효율적인 풀이이고 이런 것들 대부분은 도형의 성질을 쓰라고 내거든 문제들이.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루트 5라는 포인트를 딱 찍었더니 그 이하의 확률이 2분의 1이래. 2분의 1이란 얘기는 이 넓이가 8분의 4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뭐예요? 닮음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닮은 비의 뭐가 넓이 비야? 제곱이 넓이 비죠. 그럼 넓이 비가 4대 5지. 그지? 네. 그러면 닮은 비는 2대 루트 5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루트 5를 곱하면 b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5대 3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몇이고? 5대 3인데 여기가 2분의 5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2분의 3인 거 아니야? 아, 네. 그지? 그럼 얘는 4겠네. 그럼 얘는 2분의 1이겠다. C.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거죠. 자, 269번 봅시다. 이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일시정지 좀 눌러주시고.
자, 일단은 fx가 상수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fx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근데 지금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a, b가 몇이네? 1이네. 이건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x는 누구야 지금? fx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확률 변수잖아. 맞지? 걔를 0부터 x까지 확률을 구한 것이 y의 확률 밀도 함수인 gx랑 똑같대. 이렇게만 보면은 뭐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얘가 얘랑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얘는 이게 뭐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FT가 뭐예요? 결국 B잖아.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BX가 되는 거예요. Y는 BX가 그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걔를 마찬가지로 0부터 A까지 지금 정의되어 있는 구간은 똑같으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이게 보이는 거야. 또 1 되는 거지. 근데 얘의 Y값은 뭐예요? A 내면 되잖아. AB죠? 그치?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A의 제곱 B가 또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근데 AB가 몇이니까? 1이니까 A가 2다가 나오지. 그럼 B는 2분의 1이다가 나오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접근식이 아예 안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은 잘 써주는 게 중요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0에서 C 사이의 확률이 2분의 1인데 Y죠. 그럼 일단 이게 2고 이게 1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C라는 포인트를 딱 찍었더니 몇이 나왔다? 2분의 1이 나왔다. 이 넓이가 2분의 1이 나왔다 이거지. 이것도 직방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값을 찾아갖고 C를 찾는다. 나쁘지 않지만 당연히 닮은 비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체 넓이가 몇이야? 1이지. 그럼 넓이가 2분의 1배 됐지. 그럼 길이는 몇 배 됐을까?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잖아. 그럼 넓이가 2분의 1배가 됐으면 길이 b는 루트 2분의 1배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루트 2분의 1 곱하면 c는 루트 2다 바로 나오겠다. 그럼 a 더하기 b 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c의 제곱 2. 계산이 좀 잘 나오겠죠? 뻔하고. 1이시나요? 네. 요거가 결국에는 x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지 0부터 x까지의 확률. 0부터 x인데 여기 이 x 확률에서 x는 0부터 a까지를 갖는데 0부터 x까지면 x는 당연히 0에서 a 사이에 특정 수를 넣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위에서 0부터 x가 0부터 a가 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건 꽤 난이도 있습니다. 270번. 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오래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자, 사실 내가 이거 계산이 어렵다라고 한 얘기는 페이크였습니다. 계산을 어렵게 가면 어려운 거고요. 전혀 잘 생각해보면 어렵게 갈 이유가 없어요. 네, K가 3분의 1인 걸 미리 구해놓은 게 아니라 물어봤을 때 생각해서 구한 거거든. 말이 돼요?
자, fx가 둘 다 0에서 6 사이에서 fx랑 gx가 0에서 6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지. 그리고 둘 다 확률 밀도 함수죠. 그럼 여기 전체 넓이는 당연히 몇이에요? 1이지. 그리고 gx가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gx 0부터 6까지 넓이 구하면 몇이겠어? 1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면 몇이겠어? 2요. 그게 이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돼. 나이 노가다가 1이지나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거기 주어져 있는 6K는 2이고 Y구나. 거기 주어져 있는 15K는 몇이야? 5죠.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K가 나왔으니까 GX가 나오겠구나 가 아니라 이거 아닌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게 결국 이거인 거잖아. 얘는 몇이고 K가 3분의 1이었고 구간이 3이니까 1이잖아. 얘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1에서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가 있고 5가 여기 있죠. 그지? 요 두 넓이 구하지 말고 이거랑 이거를 구해서 1에서 뺍시다. 자, 그럼 끝까지 봐. 얘가 1 빼기 세모 더하기 네모 맞아? 네. 얘가 뭐겠어? 세모 더하기 네모겠죠. 이 두 개 더한 건데 다음에 그냥 그대로 다른 거죠. 대칭 그래프 그래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2분의 K지. 오 훌륭해. 네. 2분의 K 되지? 그지? 이거 넘기면 gx가 k 빼기 fx니까 가운데서 y는 2분의 k의 선대칭이다. 뭐 이렇게. 너무 녹아나. 그지? 그러면은 이건 그냥 직접 구할까? 3대 4분의 1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몇 곱하면 이거 되지? 12분의 1 곱하면 이거 되죠. 그러니까 이게 2니까 이게 6분의 1이지. 그럼 이 넓이 나오죠? 곱하고 2분의 1 하면 6분의 1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1대 4분의 1이지. 아니,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게 1이고 4분의 1이니까 이 넓이가 8분의 1인가? 네. 있죠? 그러면은 24분의 4 더하기 3, 7. 그치? 이렇게 나오고. 우와. 이 대신에 괜찮죠? 자, 그 다음 271번 같이 봅시다. 이거는 자,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fx가 2차 함수죠. 자, 근데 f2분의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2차 함수니까 일단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일에서 1 사이와의 넓이가 몇일 테고 1일 테고 뭐 이 정도는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마일에서 1이 1이면 그건 지금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가 몇이다? 2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다. 식 하나 나오죠. 근데 제가 어디 지인지
참수함 아니 x 기수가 0인데 당연히 그러네. y축 대칭이죠. 오함수잖아. 아 그러네. 근데 바로 저렇게 해도 돼요? 왜 안 되죠? 근데 그래프 개형이 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그거는 이제 해보려고. 어쨌든 그래프 모든 개형에 대해서 이 식이 뭐 성립 안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써놓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고민해 볼 건데 f 2분의 1이 4분의 a 더하기 b죠. 그럼 이왕이면 한 문자로 통일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b 대신 2분의 1 빼기 3분의 a라고 해볼까? 그럼 2분의 1 빼기 12분의 a죠. 맞나요? 그러니까 a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대 치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네요 결국. 그리고 a는 최고차항 계수니까 당연히 뭐가 의심스러워? a가 음이냐 양이냐가 의심스럽겠죠. 그지? 그러면 a가 양이건 음이건 무조건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확률밀도 함수의 치역은 기본적으로 몇 이상이어야 돼요?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걔에 따라 제약 조건이 걸리지 않겠어?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a가 양수야. 그러면은 어디로 블록이고? 아래로 블록이고. 그러면은 최소값이 어디에서 생겨? 0에서 생기지. 그지? 그러니까 b가 0 이상이면 이치 오케이 아니야? 그렇죠. 그지? 근데 b가 여기서 2분의 1 빼기 3분의 a잖아. 이게 0 이상이니까 3분의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죠. 결론적으로 0에서 a가 2분의 3 사이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자, 참고로 a가 0이면 상수함수지. 그지? 그럼 b가 뭐 a가 0이면 2분의 1이니까 문제될 거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a가 0이면 된다? 이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 a가 0보다 어떠면? 작으면 이제 어디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어디에서 생겨? 그래서 자르죠. 그지? 1 또는 마이너스 1 둘 다 똑같죠? 징축이 0이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최소니까 얘가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b가 2분의 1 빼기 3분의 a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3분의 2a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이고 a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이죠. 근데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합쳐주면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 a가 2분의 3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게 최소, 이거는 게 최대겠다. 역순이니까. 그럼 일률적으로 아직 무슨 원리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합친 거예요? 그렇죠. 다 되는 거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싹 다 합쳐주면 결과 0인데.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 문제 같다. 어떤? 그때 막 원쌤이 엄청 중요한 수투 문제? 증가감소 있는 두 문제 개 알고 있어. 합치는 거.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제 정규분포도 한번 볼까? 정규분포는 요새는 정규분포 확률 구하는 문제는 진짜 거의 안 나오고 함수 추론 문제 위주로 나오거든. 그래서 278번 한번 풀어봅시다. 저거. 자, 보면은 둘의 분산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그래프가 어떻다? 개형이 똑같이 생겼다. 그지? 근데 위치만 다르다 이 정도로, 그리고 위치도 좌우의 위치만 다르다 이 정도로 이해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FA랑 F3A랑 같으니까 FX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 EA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 정도의 A를 놓고
이 정도의 3A를 놓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 FA와 F3A에 해당하는 Y 값이 G2A하고 어떻대? 같대. 그러면 2A에 대응하는 GX의 Y 값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이 GX의 개형은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또는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죠. 이 두 개 중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데 그 뒤에 바로 y가 2a, 2i일 확률이 0.691호란 얘기는 어쨌든 0.5보다 어때? 그지? 그러니까 평균 넘어간 위치에 2a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이거 해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평균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0.5보다 어떨 테니까 작을 테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 6915라는 수치를 이용해 갖고서 지금 반이 몇이니까 0.5니까 A 이상 Y가 2A, 2I 확률이 몇이다? 0.19 1호겠죠. 그지? 그럼 다 못 빼고.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이제 제가 풀 때 이 A의 여기 좀 그 GX의 대칭 축은 A가 A죠. 되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래프가 동일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 도달, 여기서 여기 도달의 간격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빼고 시그마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근데 1915 표에서 찾아보면 몇이고? 0.5고 결국은 얘가 0.5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0에서 몇 A? 3A 사이에 누구의 확률? X죠. X 이번에. 그지? 그럼 X는 이거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 0이 있고 3A가 있고 평균이 몇이니까? 2A니까 표준 편차는 똑같죠. 그지? 그럼 2A 빼고 시그마 Z 시그마 A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5고 얘는 0.5니까 마이너스 1에서 결국 Z가 0.5로 바뀌겠죠. 그럼 표에서 0에서 1이랑 0에서 0.5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결국 fx의 그래프랑 주어진 정보로 gx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함수 추론 문제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요새는. 자, 279번도 바로 해봅시다. 네, 눌러주시고. 일단 fx부터 보면은 평균이 10이고 뭐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y도 표준 편차 자체는 어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F12보다 G20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F12는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 포인트가 12잖아. 그러니까 GX의 20에 대응하는 Y 값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그지? 이 Y 값이 이 지금 쓴 이 Y 값보다 어떻다 이거야? 그지?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둘의 생김새가 동일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기면 일단 무조건 되겠죠? GX의 평균이 20이면 당연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만 되는 게 아니라 얘를 왼쪽으로 밀어도 한동안은 어때? 되죠? 어디까지 될까요? 요 오른쪽 끝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까지 맞나요? 근데 이 간격이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간격도 2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몇일 때까지? 28일 때까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평균이 오른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될 때까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면 평균이 몇일 때까지? 22. 그러니까 m의 범위는 18 이상 22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21부터 24까지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사실 어떤 그래프의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는데 21부터 24까지의 그 확률, 그러니까 곧 넓이의 최대값을 그냥 평균을 안 정해놓고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21과 24가 딱 이렇게 대칭 관계일 때 넓이가 제일 큰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우리 이거 수투에서 했죠? 당연 길이 같을 때다. 그리고 구간이 옆으로 살살 밀리잖아? 그러면 넓이는 한동안 뭐 한다? 감소한다. 한동안이 아니라 얘는 계속 감소하죠. 참고로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감소할 텐데, 근데 얘는 문제에서 결국 그 평균의 범위가 몇에서 몇 사이라 그랬는데 18에서 22 사이라 그랬는데 이럴 때 평균이 몇이에요? 22.5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그지? 그러면 그나마 얘에 제일 가까우려면 평균이 몇이어야 돼? 22여야겠죠. 그러니까 22인 순간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실제로 22라고 치면 (21) 그리고 더 멀리 24가 있잖아. 내 평균을 22보다 더 줄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얘가 어디로 밀리는 거야? 오른쪽으로 밀리지.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커지고 이 부분의 넓이가 줄어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넓이는 뭐 할 것이다? 줄 것이다. 결국 이제 m에 22를 대입한 다음에 표준 편차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계산만 해주면 끝나죠. 이해되시나요? 자, 282번 봅시다. 요새는 지금 28이 문제만 봐도 알겠지만 그 보통 29번, 28번 뭐 요런 거에 정규분포 하나가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냥 제대로 풀 수 있으면 한 문제 날먹 풀어봅시다.